수용 격리자를 막 9명 이렇게 좀 무리하게 집어넣었어요. 음성 환자가 있는 반면에 양성 환자도 같이 있는 거예요. 바로 마스크 지원 안 해줬어요. 처음에 샀어라. 8명 중에 3명 썼다 생각하시면 돼요. 안녕하세요.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. 동부구치소 얘기를 같이 취재했던 윤나라 기자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이 팔도 걷고 역시 젊은 기자는 다르네요. 예, 좀 더워가지고. 동부구치소 최근에 출소하신 분을 만났죠? 동부구치소에서 2020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 6개월가량 이제 계시다가 12월 25일경에 출소를 하신 분이고요. 네. 이제 이분이 그 구치소 안에서 이제 도우미로 활동을 하시면서 사동네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면서 목격한 게 많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고 6개월 동안이면은 이제 동부구치소에서 이제 코로나가 막 그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던. 그렇죠. 동부구치소에서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한 게 11월 28일, 27일, 28일 그 네. 경입니다. 그 최초 확진자는 구치소 직원이었고요. 그랬죠. 다 비우기 시작했어요. 다 비우고 간접 접촉자들이잖아요. 그분들을 이제 저희 사동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. 교도관이랑 접촉하신 분들. 그분을 사동으로 다. 네. 그 수용자들을. 근데 결국 정착자한테 결과를 안 알려줬어요. 검사 결과를. 알려줘야 저희도 불안감 없이 일을 하는데 그런 것도 말 안 해주고 진짜 다 음성 환자니까 그냥 일해라. 그리고 한 12월 중순견에 그 재소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왔고 1월 한 20일경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한 1,2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. 네. 근데 저희가 이제 동부구치소 이제 뉴스를 계속 접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그 재소자가 이렇게 막 그 하얀 종이 들면서 살려주세요. 한 방에 뭐 확진자 8명이 함께 있어요. 뭐 제 기억엔 뭐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 출소했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내부 실태가 좀 어땠습니까? 일단은 그 구치소 한 방에 한 네. 8명 정도씩이 수용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. 네. 근데 이 8명 가운데 누가 양성인지 누가 음성인지 누가 단순 접촉자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8명씩 한 방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. 웃긴 거는 간접 접촉자들을 격리를 시키면은 뭐 방에 마스크를 집하고 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라든 아니면 따로따로 해놨는데 똑같이 그냥 8명씩 넣어놓고 마스크도 지급 안 했어요 처음에. 그러다가 한 달이 흘렀을 거예요. 한 달이 흐르고 이제 갑자기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갑자기. 그 한 방에 있었다는 거는 그야말로 밀접하게 같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중에 누가 확진자인지 아닌지 이걸 모른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.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었던 게 일단은 수용자들한테 그런 것들이 제각 실시간으로 공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. 좀 열 증상 있는 환자가 저기 내놨었는데 그냥 독방에 집어넣고 한 수시로 온도 체크만 했어요. 그것도 직원들이 사서 가서 온도 재고 그래요. 저희도 불안한데 저희가 온도 재라 그러고. 직원들이 자기가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한 번씩 시키는 직원들이 있거든 저희한테. 한번 싸웠었어요 제 직원이랑. 아니 이러다가 저희가 걸리면 어떡하냐. 네? 저희라도 행정소송 걸겠습니다. 그러니까 소송 걸어라는 거예요. 정부에서 조사하기로는 한 방에 이렇게 여러 명이 혼거라고 합니다. 네. 한 방에 여러 명이 머물기는 했는데 물론 이제 그중에 확진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감염이 확산된 것도 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확진자인 거를 알고도 혼거를 시키지는 않았다고 해요. 그렇겠죠. 예, 다만 그 신규 수용자가 들어오면은 일주일 동안은 1인 격리를 시켰다고 합니다. 일주일만? 예, 일주일 동안 1인 격리를 시키고 그 다음 일주일간은 신규 수용자들끼리 격리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각 방으로 이제 보냈는데 네. 이 사이에 이 그러니까 코로나 검진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오거나 해서 이게 좀 늦게 격리 조치, 그러니까 격리가 좀 늦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네. 얘기를 하더라고요. 격리라면은 법원 출정도 가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밖에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. 밖에 면담할 거 면담 다 해주고 출정 법원 갈 거 다 가고 그러면은 격리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다가 이제 제가 출소하기 일주일 전에 심각해지면서 저희도 이제 그 사동을 비우고 올라갔는데 방이 없으니까 이제 수용 격리자를 막 9명 이렇게 좀 무리하게 집어넣었어요. 음성 환자가 있는 반면에 양성 환자도 같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. 이제 이분들이 방 안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뭐 식당도 가야 될 거고 운동장도 이제 뭐 일정한 시간 운동도 하고 또 이제 작업장이라고 그러나요? 그런 데도 가야 될 거고 할 텐데
이제 그 안에서는 교도관들은 저 방역복을 입지요. 교도관들도 초기에는 방역복을 제대로 챙겨 입지는 않은 것 같다고 그 제가 인터뷰한 출소자가 얘기를 했고, 네. 제가 인터뷰한 사람처럼 도움이라고 해가지고 네. 구치소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거나 필요한 뭐 신문이라든가 뭐 이런 네. 것들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데 네. 그 사람들한테까지 방역복이 지급이 됐는지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. 궁금한 게요. 이제 뭐 재소자들이 뭐 섞여 있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개인 방역만 철저히 한다면 그렇게 급속하게 퍼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마스크는 다 쓰고 있었답니까? 어떻습니까? 이제 출소자 얘기는 최초의 확진자가 이제 구치소 직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네네. 그 당시에는 마스크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마스크를 판매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판매를 해요?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아, 그러니까 나눠준 게 아니고요. 팔기 시작했어요. 얼마였어요? 430원인가 그 정도 했을 거예요, 제 알기로. 그거를 다 구입하셨어요? 저는 이제 영치금 있는 사람 사는데 영치금 없으신 데 많거든요. 구비 못 하시는 거예요. 그 이후에 이제 재소자들 간에 이제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마스크가 좀 뭐 배분이 되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아직까지 확인된 거는 아닌데 출소자의 주장으로는 당시에 초기에는 마스크 지급이 제대로 안 됐다. 그리고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은 개인 영치금으로 사서 착용을 했다. 이런 얘기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방대본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뭔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. 네네. 물론 죄를 짓고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갔지만 어찌됐든 국가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이렇게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다는 거는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. 방대본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대처가 미흡했는지를 명확히 따져서 네. 그걸 정확하고 강력하게 시정을 해야 이런 일이 또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후스토리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. 뉴스토리 보시고 궁금하신 점, 그리고 또 의견이 있으신 것, 기탄 없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후스토리에서 그 부분을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